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열리게끔,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그게 이제 수정한 내용들이 서버에 반영되게끔 우리가 쓴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RESP get write append라고 했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리스폰스 해가지고 get write 이제 쓴다는 거예요. 쓴 걸. 그러니까 append라는 건 추가한다는 거고 안녕이라는 내용물을 이제 써달라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요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는 뭐 이따가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구구단이라는 걸 하나 이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자바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구구단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점 쓴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소문자로 써야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 구구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구구단이라는 패키지 안에 구구단 서블릿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구구단 패키지 안에 구구단 서블릿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웹 서블릿 이렇게 써주시고 제가 구구단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텐즈에서 HTTP 서블릿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속받아 오시면 되고 Alt 인설트 눌러서 오버라이드 메서드에서 두 개 이렇게 써주면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ESP get writer append에서 저는 여기서 뭐라 할 거냐면 구구단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서버가 돌아간 상태에서 클래스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버에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껐다 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쓰고 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구구단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구구단 나오죠? 그죠? 구구단.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구단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사가 여기다가 이번에 뭐라 할 거냐면 저는 int 단이라고 써서 제가 8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구단 %d단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점 포매티드라는 문법이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단 써주면 이 %d에 이 단이라는 값이 치환이 돼서 어떻게 나온다? 8단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서 출력이 된다. 자, 보이죠? 구구단 8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8단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RESP get writer append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d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8, 1, 8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8 곱하기 1. 그 다음에 내가 8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8, 26 나올 테고 그 다음에 3 써주면 이제 8, 3, 24 해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그래서 이 RESP get write append에는 요 안에다가 HTML 코드를 삽입해서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h1이라고 쓸 거고 이걸 여는 태그 그 다음에 h/h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닫는 태그를 하는데 h 태그는 뭐냐면 얘네 제목을 쓸 때 제목 쓸 때 사용하는 이제 HTML 엘리먼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제가 div라고 이렇게 감싸 놓을 거예요. div 그 다음에 여기도 div.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div 때문에 한 줄 한 줄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한 줄 한 줄 출력. 그럼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이렇게 818, 826, 8324. 이걸 너무 어려운데 RESP get write append는 그냥 이제 뭐냐면 얘는 그냥 내가 작성한 요 내용물을 HTML 문서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포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문.
for int i는 1, i는 어디까지? 9까지. i 뿔뿔. 자, 그 다음에 RESP.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div. 자,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구단 딱 보면 자 나오죠? 잘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트롤 U를 누르면 HTML 문서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서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문서가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역/n을 넣어줘가지고 new 라인이죠. 새로운 라인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해달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h1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역/n.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조금 더 보기가 깔끔하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이거를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들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스트링 rs라고 쓸게요. rs라 쓰고 이 rs에다가 요 내용물을 더하는 거예요. 요 내용물을.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게 낫다고 하니까 스트링 빌더를 쓰죠. 이게 좀 더 나아요.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이 어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합쳐주거든요. 근데 뭐 이게 조금 용량이 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자열을 합쳐주는 기능이긴 한데 문자를 합쳐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오히려 이게 스트링보다는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매번 스트링 객체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스트링 객체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메모리를 계속 점유해버립니다. 점유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AI한테 물어본다라고 강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수업에서 AI를 좀 활용을 할 거다라고 강사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들 적었을 때 뭐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해당 코드를 스트링으로 처리해서 어펜드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해줘 라고 이제 해주면 얘가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트링 객체를 매번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용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산이 수행될 때마다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반복률이 돌 때마다 과정이 불필요한 객체들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계속 저하해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보이죠?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획수가 많아지면 지금 적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 10만 번, 100만 번이라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묶은 다음에 처리를 해서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보면 이제 컨버트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뭐 해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RS라 쓸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게 아까 스트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긴 하지만 근데 굳이 변수를 하나 더 쓸 필요가 있다? 객체를 하나 더 만든다?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오히려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반복 획수가 많아지고 문자열 처리가 빈번한 경우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나 어펜드가 훨씬 효율적이긴 하지만 굳이 이걸 또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강사 얘기는.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코드를 안 쓰는 것도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서 8단을 출력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얘는 8단밖에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냐면 물음표에서, 야,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배웠었죠? 파라미터. 자, 여기다가 단이라고 쓰고 9라고 넘기면 이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9단 출력해달라. 9단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 8 넘기면 몇 단? 8단 출력해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이거 할 때는 RQ라는 걸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 받아오게끔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서블릿이 알아서 그런 문법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RES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EQ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요청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REQ get 뭐가 있냐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단이라고 쓰게 되면, 자, 이게 뭐냐면 get 파라미터가 가져오는 거예요. 파라미터 값을. 근데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되 지금 get 파라미터라고 쓰니까 이 녀석은 어떤 타입이냐면 얘는 타입 자체가 스트링이에요. 보이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스트링이라고요. 리턴 값이. 그러니까 리턴 값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단이라는 값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요 뒤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값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얘가 문자열로 들어옵니다. 문자열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컨트롤 누르면 램 유지, 인티저 파스인트로 형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이라는 값을 뭐 할 수 있다? 문자를 정수로 형변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이라는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껐다 키세요. 자, 9단 나오죠? 3 넘기면 3단, 4 넘기면 4단. 근데 당연히 안 넘기면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뭐 그럴 때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 에러 난다면 널 스트링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널이다. 입력을 안 하면 널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요거 입력값에 따라서 기본값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뭐 근데 그거는 굳이 지금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고요. 자, 하여튼 여기다가 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9단만 나오니까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리미트라고 쓰고 3이라고 입력하면 이거 뭐예요? 8단을 3까지만 곱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라고 쓰고 2라 쓰면 5단을 2까지만 곱해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넘겨보면 뭐라고 하냐면 5단은 나와요. 근데 리미트라는 거에 대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int limit라고 쓰고요. 자, 똑같이 REQ에서 get 파라미터 합니다. limit라고 써주고요. 자, 얘도 이제 정수값으로 형변해줘야 되니까 인티저 파스이드.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9 대신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9구단을 입력받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6 입력하면 6 나오고요. 8 입력하면 8 나오고요. 8단까지 곱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9구단 서블릿을 추가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